여기 와줘서 고마워.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아내가 몰래 상사를 집에 데려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나는 사이의 길을 따라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약 2마일 떨어진 내 집에 있는 작은 사무실은 즉석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업무 관련 자료 중 일부가 1시간 정도 만지작거린 후 매우 불완전한 상태로 나에게 전송되어 실망했습니다. 청바지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작업용 셔츠와 반바지에 티셔츠와 운동화, 선글라스와 머리띠를 착용하고 외출 중이었습니다. 서류를 가지러 집으로 달려갈 예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약 0.5마일 정도 떨어져 있을 때 20페이지 정도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내 집 약 200야드 앞에 한 남자가 있는 걸 보았어요. 이 길은 실제로 내 집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거의 누구도 이 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특이했습니다. 집 뒤쪽으로 이어지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남자가 이 조각을 잘라냈습니다. 그 길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뒷문으로 가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나는 작은 모퉁이를 돌았고 우리 집 안뜰의 뒷문에 있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문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멈춰 섰다. 나는 그날 내 아내 앨리스가 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문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잠겨 있었다. 물론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했다. 나는 조용히 테라스 문을 뒤로 당기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앨리스가 주로 작업하던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녀의 노트북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소음이 들렸는데 식당에서 부엌으로 가는 입구에서 조용했습니다. 나는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지휘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를 위해 할아버지가 실제로 순찰 경찰이었을 때 그것은 보호용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내가 어렸을 때 사랑했던 남자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나는 배턴을 들고 위층으로 기어갔습니다. 바닥문은 카펫 위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통하는 문은 닫혀 있었고 거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조용했지만 친밀한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을 때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주자의 옷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가 막내 아내 위에 오르려고 하던 중 클로즈도 전혀 없는 내 안에 나는 침대로 걸어가서 5번째 자리의 남자를 지휘봉으로 크게 때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5번째 자리를 잡았다. 앨리스는 눈을 크게 뜨고 팔을 벌리고 다리를 벌렸다. 눈을 크게 뜨고 그녀가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나는 이 남자가 그녀의 상사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사이먼 그린. 그는 앨리스를 굴러서 침대에서 일어나 그의 5위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앨리스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먼은 그것을 다시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뺏고 5등은 걷어차버릴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40대 정도 컸어요. 제가 30대였거든요. 마샬아츠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옷도 입지 않고 하얀 피부에 서 있다고 협박했어요. 내 침실에서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했고 그 사람도 나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그가 몰랐던 것은 내가 테니스를 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백핸드를 가졌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지었고 이것이 그를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내 말은 그것은 야생동물과 같은 포효였다는 뜻이다. 그가 약 6피트 떨어진 곳에서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백핸드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배턴을 숙일 시간이 없었으며 그의 이마 오른쪽을 때렸다. 뺨을 노렸는데 몸을 숙이려고 나를 향해 걸어오더니 머리가 살짝 아래로 기울어져서 배턴이 그의 이마를 찼습니다. 그는 시멘트 봉지처럼 쓰러졌고 내가 내려다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앨리스가 기차를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이 흐리고 침이 턱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방을 둘러보다가 옷장에 휴대폰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화면이 침대를 향하고 똑바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들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전화기를 바꿔 전화 패널을 보고 911에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교환원이 내 이름을 팀 젠킨즈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우버 서켈 12번지에 있는 집에 있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내 침실에서 그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나는 그를 때렸습니다. 나는 그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 아내가 여기 있고 그녀가 약을 먹거나 의식이 있지만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중입니다. 선생님, 무장하고 계시다면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에 접근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합니다. 앞마당에서 만나겠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전화기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회선이 열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곤봉을 얹고 현관문으로 나갔다. 앞마당 한가운데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때 경찰차가 와서 구급차가 따라오더니 경찰관 2명과 남자 1명이 내렸다. 차는 냈는데 권총은 꺼내지 않았는데 직위가 더 높아 보이는 여자가 젠킨스 씨 맞냐고 물었어요. 네, 거기 위에 있어요. 우리를 배웅했어요. 나는 돌아서 안으로 들어갔고 경찰관들은 나를 따라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침실문으로 데려가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려있던 옆에 앨리스는 침대에 누워서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녹색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성 경찰관은 그린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경찰관에게 구급대원을 부르라고 말한 다음 앨리스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부인 대답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도착했고 나는 떠났습니다. 그들은 녹색에서 열성적으로 일했습니다. 두 번째 의사 그룹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레스 헤이든 경사는 옷장 문에서 가운을 벗고 앨리스를 침대에서 들어올리고 가운을 입고 앨리스를 손님용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거기로 가라고 가리켰습니다. 떠나지 말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그린의 휴대전화에서 작은 컴퓨터로 비디오를 다운로드했습니다. 나는 책상 서랍에 보관한 다음 전화기에 전체 내용을 다른 파일로 다운로드했습니다. 비디오를 사무실로 이메일로 보낸 다음 전화기를 끄고 앨리스의 책상에 전화기를 두었습니다. 부엌 출입구에서 구급차 직원들이 녹색을 운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문 밖으로 그를 태워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경을 쫓아냈습니다. 에드 앨리스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거실로 앨리스는 걸어갔지만 발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운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헤이든 경사가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사복을 입은 탐정인 마른 나이 든 남자인 존 댐프스터. 그녀가 그를 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와 나는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법적 업무는 이제 주로 민사 업무였지만 저는 한동안 댐스터 형사에서 형사변호를 해왔고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같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좋아했고 우리가 잘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팀 죄송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제 아내의 상사를 때린 사람을 아시나요? 사이먼 그린 그 사람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옷 스포츠 장비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신분증은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존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론 그 사람이 결혼했고 학교에 아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1년 전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으니 언제 녹색인지 알아보셨나요? 당신은 밖에 있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침대에서 굴러나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깨달았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을 5번째로 때렸어요. 그래 진짜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지만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내에게서 멀어지길 바랐어요 싶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때렸어. 왜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나한테 클럽을 떨어뜨리라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 날 때리겠다고 했고 그 사람은 고함을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었고 그래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는 성공했다. 나는 하지 않았다. 그의 이마를 겨냥하지 마세요. 나는 더 낮게 겨냥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였거나 그의 머리가 더 아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잘 당신의 아내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활성물질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당신이 말한 내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존의 이 휴대전화는 그린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모든 어려움을 영상으로 녹화했다고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이 여기 아래에 있는 걸까요? 나는 그걸 사용하여 911에 전화를 걸었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려고 열어두었습니다. 댐프스터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앨리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었고 그와 하사관과 나는 앨리스가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함께 앉아있던 거실로 들어갔고 위생병 댐스터가 물었다.
의사 젠킨스 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녀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예방조치로 카운티 병원으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활력 징후는 괜찮습니다. 나는 앨리스를 보았고 그 순간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른쪽 눈 너무 미안해요. 팀이 그러다가 또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았어요. 앨리스 다시 연결이 끊어졌을 때 조금 화가 났지만 몇 분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어요. 구급차에 실려 이송됐어요.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나는 지하실에 있었고 우리 차를 타고 우리를 따라갔습니다. 경찰은 집에 있었지만 그들이 집을 잠그거나 적어도 거기에 누군가를 남겨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약 2시간 거리에 한 주에 사는 앨리스의 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짧은 버전으로 병원에서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와 저는 그녀가 21살 때 대학을 갓 졸업하고 만났을 때 결혼했습니다.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앨리스는 즉시 사이먼 그린 보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세 소유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원에서 행정보조원까지 꾸준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녹색 부주택 및 자동차 부서에 배정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회사 행사에 참석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현재 회사에서 6년 넘게 일하고 있는 그린 가족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결혼 생활이 오늘까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그가 어떻게든 그녀에게 약을 먹이지 않는 한 이것은 아마도 끝날 것입니다.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결혼 생활 나는 그가 어떻게 그녀에게 약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옷도 입지 않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뒷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앨리스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꽤 명랑했습니다. 친절하게도 우리의 친밀한 삶은 아주 좋았습니다. 바쁠 때에도 적어도 주말에는 시간을 냈고 이제는 형사재판을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내 작업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녹색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남자지만 오늘 내가 본 것은 비극도 아니고 그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곳도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사이먼 그린의 아내가 응급실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흘끗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앨리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가 자고 있던 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조금 바라봤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깊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선택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예쁜 여자가 작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어 박사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남편인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나요? 그 사람은 일종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어서 쇼크 반응을 보였어요.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정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 깨어날 것인가는 우리가 그녀에게 준 복용량에 따라 아마도 서너 시간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가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는 곧 떠날 거라 생각했는데 사이먼 그린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요? 아니 그냥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는 혼수 상태에 있어서 약물로 인해 매우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떠났어요. 아이 그린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그를 죽였다고 믿었고 지금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앨리스의 부모에게 전화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오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앨리스가 상사와 그를 끝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나는 그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그녀의 어머니 조니 카워선이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에 대해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달라진 것 같아 걱정됩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티모,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그린 부인을 찾다가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그녀를 발견하는 걸 보게 되겠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 부인. 네.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부인. 저는 팀 젠킨즈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앨리스는 남편 회사에서 일해요.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키가 꽤 컸어요. 날씬한 갈색 머리 30대 초반같이 물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집에 왔을 때 제 침실에 옷도 없이 있었어요. 이런 친밀감. 당신이 바로 그 남자예요. 누가 때렸어? 네, 미안하지 않아. 알았어. 사이먼이 요즘 좀
이상해져서 예전처럼 어린이 스포츠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직장에서 바쁘다고 주장했어. 내 생각엔 아내 때문에 바빴던 것 같아. 오늘 빼고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들은 루틴이 있는 것처럼 빨리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의사들이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당신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들은 곧 수술을 받을 수도 있지만 둘 중 어느 쪽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이들을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머리를 조금 맑게 하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앨리스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다시 들어왔다. 앨리스는 같은 응급실 커튼 뒤에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몸을 흔들었지만 여전히 자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졸다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깨어났다. 오응 그녀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무어 박사는 간호실에 있었고 나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다가왔습니다. 나는 깨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때 내가 거기 있어야 하겠나.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또 기절했어. 잠깐 여기로 들어왔어. 들리긴 했지만 안 보이네. 앨리스 잘 지내는지 말해줄 수 있어? 앨리스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오 맙소사 미안해요. 앨리스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쩌면 2시간 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려요.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앨리스 집에 데려다 줄게요. 그 후 곧발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얘기 좀 할게요. 언제쯤 떠날 수 있는지 무어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채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그녀가 두고 온 의료복을 줄게. 앨리스가 내가 원한다고 했어. 정말 미안해. 팀이 미안. 우리가 집에 갈 때 이해해야 할 큰 문제는 아니잖아. 무어 박사가 그녀에게 의료 양식을 가져왔어. 내가 병원을 떠나서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녀는 이것을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그래서 나는 그녀가 옷을 입지 않은 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시는 그녀를 휠체어에 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차를 출구로 끌어당길 때 그녀는 일어나서 탔습니다. 10분 동안 운전을 하며 말을 하지 않았던 차.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우리의 행복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도 없었고 아래층도 별로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앨리스가 앉았습니다. 거실 흔들리자 아래 위층을 확인해 봐야겠다. 금방 돌아올게. 달려가 보니 완전 난장판이었어. 우리 침실 위엔 잘려진 카페트 조각이 있었는데 녹색이 떨어진 것 같아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 침대는 매트리스까지 벗겨져 있었고 서랍은 꺼냈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은 욕실에 지문 가루 흔적이 있다는 점만 빼면 괜찮았습니다. 별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앨리스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나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들이 와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커피, 물 좀 드릴까요?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 때 앨리스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약 6피트 떨어져 서로 마주보며 앉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앨리스, 나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사이먼을 위해 티미를 입혀왔는데 설명하기 어렵다. 나는 항상 그를 좋아했지만 지난달쯤에 그는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내 팔이나 어깨를 만졌습니다. 나는 놀랐고 그는 나를 점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나요? 태도에 큰 변화,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어쩌면 그녀가 약간 내려다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았고 그는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나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앨리스, 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당신은 괜찮다고 팀이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당신보다 나를 훨씬 더 원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낡은 모자였고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모자였고 그 생각만으로도 흥분이 되었어요. 왜 당신과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더 흥분하려고 바람 피우려고 생각 중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앨리스는 오늘 단 한 번도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내가 나타나서 무서웠어.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처음에 흘끗 본 것과 똑같은 경멸도 증오도 분노도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경찰봉으로 그를 때렸다. 경찰이 먼저 얘기했어야 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생각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달려들었어야 했어. 난 봤지만 그건 너무 빠르고 마지막이었지. 앨리스, 나는 그가 뒷문으로 오는 것을 처음 봤을 때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 위층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둘 다 옷이 없었고 그는 2시쯤 떨어져 있었고 너도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팀 사이먼과 이틀 전에 그의 카트에서 키스를 했고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난 그 사람을 더 이상 가게 놔두지 않았어요. 당신이 출근한 후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올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본 것을 당신이 본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아,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마도요. 아니, 난 단지 내가 말하는 것을 당신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고 이제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이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나를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그녀가 흐느끼며 불쑥 말했어요. 나는 뒤돌아서 집 사무실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린의 전화기에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앨리스의 전화기에는 꽤 많은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약 2달 전에는 전화가 항상 저녁에 왔는데 직장에 전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문자도 있었고 항상 점심 얘기를 나눴어요. 앨리스가 집에서 일한 이후로 5주 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3. 이것은 일주일에 며칠 동안 그녀가 일하러 갔을 때 그녀는 녹색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의 비디오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앨리스를 따라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즉시 그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가 옷장 위에 전화기를 놓고 침대 쪽을 가리키자 영상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앨리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늘 상상했던 그대로 앨리스가 침대 위로 뛰어올라 문을 열고 그를 때렸습니다. 영상의 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그의 비명 속에서 크게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디오를 바탕으로 911에 전화하기 위해 전화기를 집어들 때까지 내내 지켜봤다. 앨리스가 그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물론 그녀는 그랬다. 초록과의 그녀의 친밀함을 기대하며 어쩌면 그녀가 말한 것처럼 한 번뿐일지 모르지만 그가 그녀의 상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거실로 가서 앨리스에게 그때까지 사무실을 닫으려면 다시 직장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오후 3시가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조깅을 했습니다. 앨리스가 어떻게 느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보다 덜 압도되고 화가 났다고 느꼈습니다. 일 안으로 갔을 때 하던 일을 중단했습니다. 이혼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주 간통은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혼의 근거였습니다. 이에 대한 잘못은 없습니다. 별거 및 재산계약이 서명된 경우 별거 후 6개월 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한쪽 당사자가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훨씬 더 길면 아마도 18개월이 될 것입니다. 팀은 앨리스와 이혼하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별거를 원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별거하고 재정을 분할하여 앨리스가 스스로 부양할 것이라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친밀한 접촉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서로가 다른 사람과 밤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가능한 한 빨리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쇄했습니다. 새장집으로 걸어가서 앨리스는 저녁 준비 중이었어. 미트소스를 곁들인 스파게티가 별로 없었어. 운동복을 입고 화장도 안 한 상태였어. 맨발로 나를 소심하게 쳐다보며 냄새 좋다고 했어. 고마워요. 도와줄 수 있는데 괜찮다면 샐러드에 당근을 원해요. 냉장고에 있어요. 당근을
잘게 썰어 그릇에 던졌어요. 비교적 조용히 먹었어요. 레드와인이 있었고 둘 다 잔이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에 가서 얘기하자. 나는 앨리스가 무서워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앨리스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팀, 나는 얼마나 미안한지 다시 말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싶다. 나는 누군가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모든 것이 괜찮다 하지만 이제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근처 아파트를 찾을게요. 당신은 여기에 머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불편해요. 정말 죄책감이 드나요? 이혼하고 싶나요? 그러니 우리 헤어질까요? 이쪽으로 나아가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앨리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요점은 잡힌 거지만 너는 같은 사람이 아닐 뿐이야.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어. 나는 그 여자를 위로하려는 움직임 하나도 하지 않았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그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그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인생 전체가 가짜였던 것 같아요.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 얼마나 가짜인가 하는 것입니다.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 침실에서 내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은 버티고 객실로 이사했다. 다음 날은 근무일이었다. 잠도 거의 못 잤다.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출근했다. 오전 9시쯤 나가서 맥머핀을 샀다. 깜짝 놀랐다.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판사실에 복사된 메모를 이메일로 여러 개 보냈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을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앨리스에 대해 잊어버렸어요. 아마도 점심 식사를 하면서 별거 하는 동안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 임대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직장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전화를 걸어 다음날 아침에 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금요일에 생각해보니 그날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탈출 장치라고 판단했습니다. 5시쯤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0우리는 방 3개짜리 집을 빌렸어요. 임대기간이 2개월 만에 만료됐고 그곳에서 4년 동안 살았고 이곳이 우리에게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러닝머신을 따라 걸으며 미닫이 뒷문으로 막 들어섰습니다. 전날처럼 앨리스가 요리를 하던 중 난로에 생선 스튜를 얹어 놓았는데 냄새가 좋았어요. 요리를 아주 잘하셨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녀는 나를 보았어요. 생선 스튜를 요리했어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 스튜를 먹으면서 이제 바꿀게요. 앨리스가 토요일에 어머니가 여기 오실 거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살 곳을 찾았나요? 내일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서류에 서명하면 됩니다. 나는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토요일 어쨌든 이럴 필요는 없어. 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 약속은 쉽게 깨질 수 있다고 약속해. 그녀는 나를 열심히 쳐다봤다고 대답했어. 눈물은 없었어. 상처받은 마음을 받아들이게 놔둬. 상식적으로 당신의 폭력적인 충실도를 무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 것 같으면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세요. 사과드립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상을 본 일을 절대 잊지 마세요.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아시다시피 언젠가는 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녀가 도망가는 길에 그녀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청소했습니다.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그것은 달리기 트랙과 작은 공원의 아름다운 전망을 갖춘 원룸 아파트였습니다. 직장과 이전 집의 중간에 있었지만 가구가 없었습니다. 더블 침대와 소파, 안락의자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비용은 아팠지만 꼭 필요했습니다. 앨리스가 장래의 직업을 가질지 아니면 같은 직업을 가질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자금을 늘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가 다시 앨리스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나에게는 앨리스 미셀 데이비스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었다. 그녀와 나는 대학에 다녔고 앨리스를 만나기 전에는 함께 있었다. 그녀는 앨리스를 위해 떠났고 그녀는 나를 남학생을 위해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앨리스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약간 변덕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대학생 소년과의 빠른 만남은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나와 함께 로스쿨에 갔고 동료 학생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낳았고 안정된 결혼처럼 보였던 것은 내가 그녀를 셀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읽는데 얼마나 능숙했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팀 젠장 팀입니다. 내가 꽁꽁 얼었다고 들었어. 내 잘못은 아니지. 정당방위 팀. 난 점심시간이야. 동의했어. 여기에서 2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동의했어. 레스토랑에서 셀리를 만났어. 우리가 껴안고 앉아서 점심을 기다리는 동안 주문을 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글쎄요. 그 사람이 제가 믿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야기를 끝낸 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을 믿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이먼 그린이 궤도를 벗어났고 이혼을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나도 들었어요. 앨리스가 그 사람과 사귀고 있었어. 잘 믿지 않았어. 무엇을 들었니? 무엇을 보았는가?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의 점심 모임. 다른 모든 것은 추측이었지만 녹색. 나는 그를 자주 본 적이 없습니다. 녹색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여자애들과 함께 자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앨리스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녀가 주요 표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서로를 보았고 화를 내지 않았지만 왜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할 거라 생각하고 너한테 전화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어떻게 할 건데? 아파트를 빌리고 별거 계약서를 쓴 지 6개월 됐는데 잘 모르겠어. 적어도 그녀가 이미 사과했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수 있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신과 빅빌은 잘 지내고 있으며 작은 의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3살 다이나모입니다. 기계는 유치원에 가기 시작해요. 알았어. 그리고 오팀 내 문제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요. 나는 그 문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뭔가 잘못되면 내가 도울 수 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는 여행을 많이 가야 해요. 가끔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앨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확인해 보세요.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지만 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자신감은 그에게 물어보세요. 둘 다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세요. 기분이 어떤지 말해주세요.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당신은 부드럽게 외교적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앨리스는 이 일을 이겨냅니다. 저는 학교에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알겠지만 우리가 점심을 마친 후에는 그녀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옹하고 떠났습니다. 셀리는 좋은 여자였고 그녀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앨리스가 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녀가 점점 더 해고되지 않아서 안심했습니다. 나와 앨리스 사이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만 헌신했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무의 일부를 어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나는 새로운 책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울한 결론이었지만 그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에 토요일에 이사한 이후로 앨리스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통과했습니다. 전화해 와서 얘기하라고 메시지 3개를 남겼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견습기간 중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토요일 오후에 집을 지나갔습니다. 방금 러닝머신에서 내려서 테라스 문을 두드렸어요. 앨리스의 엄마 테스가 부엌에 있다가 나를 보고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테스는 이 근처의 앨리스예요. 그녀가 나갔다가 곧 돌아올 거예요. 팀 내 말은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쩌면 이미 뭔가를 결정한 것일까요? 앨리스 테스와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디로 갔나요? 테스는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갔습니다. 테스 당신은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뭔가 서툴러요. 어느 친구가 여기에서 밤을 보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보냈나요? 팀 그녀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파트너가 들어와서 뭐 먹으러 갔어요. 테스는 어제 저녁 식사였어요. 나한테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녀가 부엌에서 문을 막고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녀를 지나 현관문으로 걸어갔죠. 차가 한 대를 세웠어요. 새 머스탱 금발의 남자가 운전을 하던 중
그는 문 밖으로 걸어나와 조수석 문을 열기 위해 차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앨리스는 떠났고 어제 데이트를 위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충격에 그 남자는 겁먹고 걱정스러워 보였어. 팀이 여긴 직장에 나온 제임스야. 그 사람 밤에 너랑 있었어. 나는 차분했지만 내 목소리에 뭔가 둘 다 겁을 먹은 게 틀림없어. 제임스가 직장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어. 친구, 난 여기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난 착취를 도우려고 한 것뿐인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머무르면 당신이 흥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키도 크고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앨리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냥 멈춰. 제임스, 제발 지금 떠나세요. 제임스 무슨 말을 하든 앨리스는 당신을 강조합니다. 그는 낄낄 웃으며 재빨리 차 주위를 돌아다니며 차를 몰고 갔습니다. 나는 앨리스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일주일도 못 버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 저는 약하고 도움이 필요했고 당신과 내가 헤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해요. 그냥 당신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당신이 놓친 스릴을 느끼기 위해 새로운 친밀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사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길 뒤편을 돌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매우 간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나는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이었고 남자들은 아마도 그녀에게 자주 끌렸을 것입니다. 그녀가 내 방으로 돌아오기 전에 갑자기 그들에게 굴복하기 시작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니면 그녀의 엄마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방문 후 약 일주일 후에 실제로 테스와 단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앨리스가 직장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 집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테라스 문을 두드렸고 테스가 나를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팀,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고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말은 우리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녀가 방금 갔습니다. 그녀가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내 생각엔 그녀가 자존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대부분 남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없었고 말랐습니다. 그녀의 두 친구는 그녀의 브래지어를 훨씬 빨리 채우고 인기를 얻었고 치어리더가 되었습니다. 앨리스는 인기에 있어서 그들보다 한참 뒤처져 점차 그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가 17살이 되자 옷을 갈아 입었고 모든 곳에서 살이 좀 쪘고 얼굴에 더 이상 여드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년들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8살이 되었고 그해 여름 그녀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녀의 친구와 남자친구, 나는 그녀가 임신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녀는 약을 먹었습니다. 나는 질병에 대해 걱정했지만 내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대학 1학년 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친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항상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는 나보다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했지만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그녀는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테스는 잠시 멈추고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계획입니다. 이제 곧 시작해야지. 모든 것이 잘 끝났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임신하면 남자들이 더 이상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했을 것입니다. 상사가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었고 그녀에게 약간의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가 상사에게 연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추측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어떻습니까? 머스탱을 탄 남자도 같은 이유, 고급 자동차를 가진 젊은 남자 프로는 그녀가 이전에도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을 유지하거나 나를 위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냥 흥분했어요. 당신이 여기 얼마 동안 머물 건가요? 좋은 삶을 빕니다. 테스 이후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났어요. 앨리스는 우리 임대 아파트에서 이사하고 직장과 더 가까운 마을 반대편의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러 갔을 때 나는 그녀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앨리스가 복도에 와서 나를 점심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팀은 사실 내가 지불할게요. 괜찮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레드 랍스터에 갔습니다. 나는 에피타이저를 먹었고 그녀는 먹었습니다. 우리가 팀에게 주문한 후 그녀가 나를 쳐다본 수프 내가 정말 당신을 망쳤어 심리학자에게 갔더니 그녀는 내가 아이들을 두려워한다고 했지만 모르겠어요. 어쩌면 나는 단지 타고난 타락한 여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먼이 나에게 정말 바랬어요. 미안 나는 앨리스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일어난 일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파트타임으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오른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그의 아내는 그와 이혼했습니다. 그 사람 잘됐네. 난 잔인하다고 생각해. 당신이 그 사람 인생을 정말 망쳤어. 팀은 당신 둘이 내 인생을 정말 망쳤어. 하지만 내 생각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우리 인생에서 당신이 그리워요. 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남자들과 원하는 만큼 친밀하게 지내고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뜨겁고 흥분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먼은 나에게 그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나를 무도회에 데려갔다가 내 언터처블을 데려간 남자. 어쩌면 난 그 영광스러운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고 이제 그 시절이 있으니 당신은 즐거움을 위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굴지 마세요. 그러나 그녀는 웃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웃기지만 나는 유머를 이해하고 그녀와 함께 웃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남자가 항상 나를 흥분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족 생활에서 당신이 정말 그리워요. 당신보다 친밀감이 더 나은 남자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컸지만 당신과 나는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항상 나를 매우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나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팀 나는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만 말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당신을 만나러 달려갈 것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앨리스 맙소사 나는 그때 개미 안에 있었고 거기 앨리스는 적어도 나에게는 살아있는 가장 섹시한 여자 나는 내가 만난 그 어떤 여자보다 그녀를 더 원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앨리스는 일어서서 테이블에 $30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웨이트리스에게 뭔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앨리스와 웨이트리스는 동시에 내 가랑이를 쳐다보았다. 앨리스는 얼굴을 붉혔다. 이름표에 그웬이 얼굴을 붉히며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 적힌 웨이트리스는 활짝 웃으며 터져나왔다. 나한테 바로 와 나중에 다시 와 큰놈 난 6시에 끝냈어 좋았어 앨리스가 내 손을 잡고 환한 표정으로 나를 끌고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이 블록 반거리에 있었어. 우리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앨리스가 나한테 덤벼들었어. 나를 벽에 밀어붙이고 내 온몸을 문질렀어. 정말 멋질 거야. 팀 내가 널 침대에 고정할게 괜찮아. 숨을 크게 쉬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 두 여자가 엘리베이터 뒤에 서 있었어. 문 앨리스와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나갔다. 여자들은 깜짝 놀랐다. 우리는 그들을 지나쳐 달려갔다. 한 사람이 인사했다. 앨리스는 그녀의 아파트 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아파트 문이 열렸고 그녀는 나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거의 탁자 위로 넘어질 뻔했다. 우리의 친밀감은 빠르지만 강렬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머물렀고 곧 다시 그럴 것이고 적어도 나에게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후는 아침에 이루어졌고 나는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벼운 식사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레드랍스터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수프를 꺼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옷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와 함께 먹은 케이크를 다 먹은 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또는 지금 이야기해야 할까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고 젠장 그날 밤 우리가 몇 번 더 한 일이었어. 그들은 모두 환상적이었고 일부는 느렸으며 일부는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내가 그녀의 버튼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녀는 때때로 내 버튼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다른 S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전쟁. 아무도 이 게임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아침에 플레이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밤을 보냈고 우리가 먹는 동안 그녀는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앨리스와의 이 친밀한 이혼이 신혼여행의 밤보다 훨씬 좋았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팀이 이제 결혼한 것이 실수였다는 걸 알아요. 당신만의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력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내 인생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임스 테일러의 노래를 불렀을 때 농담이 아니었지만 때가 올 것입니다. 앨리스, 나는 정착하고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당신을 데려온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른 남자들한테는 난 너와의 친밀한 관계가 좋아. 너는 최고야. 너는 아마도 항상 최고일 거야. 우리 중 한 명이 그만둬야 할 이유가 생길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시작하자. 우리는 토요일 오후에 샤워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짧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주말 내내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앨리스가 가운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갈 때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좋아 보였어요. 앨리스가 안녕이라고 했어요. 메이지가 아파트를 들여다보았어요. 나는 반바지를 입고 숨기지 않고 앨리스와 키스를 하고 있었고 잘 가려졌는데도 발정났어요. 앨리스, 한동안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단지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고 난 잘 지내고 있어. 메이지 아주 좋아. 앨리스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메이지도 역시 보였다. 메이지는 내가 계속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너는 운 좋은 여자야. 앨리스, 걱정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감사합니다. 앨리스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낄낄 웃으며 제품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를 커피에 초대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크림과 함께 먹고 싶어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월요일에 반바지를 벗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일하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앨리스와의 영구적인 관계를 결코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파트너십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나이트를 강화하는 한 나는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앨리스는 나에게 어려운 교훈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족과 아이들을 원했습니다. 나는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나와 다른 새 남자가 있었다고.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고 사실 그녀가 그렇게 착취적이라는 생각이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았는데 그들 중 누구도 양성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앨리스 집을 떠나면서 메이지를 만났고 우리는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앨리스, 메이지는 매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안녕, 어쩌면 나를 기억할지도 모르지. 나는 확실히 당신이 좋은 텐트를 만드는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 나는 정말로 당신을 기억한다. 메이시, 앨리스는 당신이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네,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제 또래 미혼 여성으로는 재미가 없군요. 메이지, 당신은 어떤 연령층에도 멋져 보이고 저를 초대할 거라 확신해요. 팀, 맞아요. 우리는 메이지의 아파트가 앨리스의 아파트 복도 건너편에 있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메이지의 집문에 있을 때 앨리스가 그녀의 집에서 나왔고 그녀는 메이지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친구 팀입니다. 난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당신에 대해 이런 생각을 했었지요. 그녀는 메이지를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이지 팀은 최고의 종마입니다. 그녀는 매끄러운 대문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메이지는 앨리스와 나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먼저 세련되게 가구가 갖춰진 침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들어왔을 때 메이지는 40세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고 시내에서 일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잘 지냈고 나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나는 다음날 아침에 연락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행이다. 4층의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만 어느 날 법원을 지나가던 중 한 여자가 나를 향해 걸어오더니 멈춰서서 서로 모르는 사이냐고 묻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여자가 생각났다. 웨이트리스 그웬 당신은 그웬 우리가 레드랍스터에 음식을 두고 왔을 때 당신은 우리 웨이트리스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기억나는데 제가 잊어버린 게 이상하긴 한데 제가 당신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으니 실례하겠습니다. 팀 아직도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나요? 저는 모델링도 해요. 그녀는 예쁜 금발에 날씬한 몸매에 좋은 엉덩이 파란 눈이었어요. 당신이 저를 6시에 만나자고 초대했던 기억이 나지만 아쉽게도 앨리스와 저는 주말 내내 함께 있었어요. 당신들은 일관성이 있나요? 아니, 우리가 당신을 만난 날에 우리는 이혼이 확정된 법원에서 방금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보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것이 여전히 작동합니까? 우리가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호환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녀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당신이 나에게 데이트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마음에 듭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요리할 것입니다. 나는 기쁘게 기대합니다. 팀 그날 저녁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6시 30분경 그녀는 짧은 이브닝 드레스와 샌들을 신고 멋져 보였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프라이드 치킨과 볶음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25살이고 여러 의류 잡지의 모델과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 10개월 전 그녀의 장기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당시 나는 34세였고 로펌에서 좋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파트도 있었고 좋은 차도 있었습니다. 앨리스 메이지와 우리만의 세션도 가졌고 우호적인 관계도 가졌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법원에서 일하는 여성과 함께 일했지만 나는 기꺼이 헌신했고 그 외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와 바람을 피우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그녀를 집에 데려가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녀의 나는 이것에 대해 신이 났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녀는 침대로 바로 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쁘고 똑똑했고 우리가 만든 3번째 데이트에서 그녀가 나와 사랑에 빠졌다고 믿습니다. 잠자리에 들 수 있어서 좋았고 그녀와 사랑을 나눴고 그녀는 그것에 감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어느 날 밤 다른 여성들과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웬과 나는 막 거칠고 친밀한 세션을 마쳤습니다. 나처럼 힘들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처럼 그웬이 내 결혼 생활과 그 문제에 대해 말했고 이제는 당신을 사랑한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도 그만뒀어요. 당신을 만난 이후로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기뻐요.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무한테도 키스도 안 했어요. 정말 사랑해요 팀. 하지만 피델리티에 대한 당신의 불안감이 걱정됩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불신할 건가요? 내가 당신과만 함께하겠다고 말하면 그렇게 할 테니 거짓말이겠죠.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다면 나는 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벌금벌에 나는 신실할 것이고 당신도 신실할 것입니다. 2주 후에 적합합니다. 결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부모님은 시카고에 살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앨리스와 메이지를 초대했습니다. 나는 앨리스가 그녀에게 친절하다고 제안한 직후에 그는 앨리스에게 소개했지만 그녀가 약간 우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건 아니지만 그녀가 친밀한 순간을 그리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웬과 나는 신혼여행을 위해 바하마로 갔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아파트로 이사했고 모든 것이 아주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3년 동안 2번 성공했습니다. 타머스와 아일린 나는 회사의 파트너가 되었고 근처 교회에 집을 샀습니다. 나는 섹시한 사람이 아닌 앨리스와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괜히 있은 지 1년 후에 직장에서 나온 남자와 결혼했고 나는 그의 이름은 이었습니다. 레리 기브선은 성공했고 그녀는 아들 로런스와 또 다른 레이먼드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괜과 나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 넷은 그 지역에서 서로 만났고 아이들은 같은 놀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괜과 앨리스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리는 나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앨리스 주변에서 나를 믿지 않았고 그가 옳았습니다. 앨리스와 나 사이의 매력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괜은 그것을 알았지만 잠시 후에 그녀는 나를 믿었고 심지어 그녀는 그녀가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앨리스까지 믿었습니다. 나와 더 가깝지만 가끔 불꽃이 튀는 것을 볼 수 있는 레리는 결코 진정하지 않아둠에도 불구하고 그와 나는 야구를 중심으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시대 리그에서 같은 남자팀에 있었고 둘 다 잘했습니다. 우리는 시즌 티켓도 받았습니다. 보석 MLB 게임 우리는 둘 다 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와 나는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앨리스와의 관계에 대해 그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우리는 경기가 끝난 후 짐즈박의 차고를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레리 나는 앨리스와 다시는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나는 결혼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 팀 이것은 당신과 나에게 접근하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이 나와 앨리스를 신뢰한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당신도 당신의 역사를 가지고 여전히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호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나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물론 그녀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일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지. 팀아이 지난달 클럽 댄스에서처럼 너희 둘을 가끔 만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희가 함께 놀랍고 친밀한 경험을 한 것 같고 그게 사실인 것 같아. 짜증나. 가끔 우리가 나에 대해, 당신에 대해 또는 어떤 영화배우에 대해 친밀감을 가질 때 그녀가 누구에 대해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그웬과 함께 있을 때 그녀에 대해 생각합니까? 아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시간도 보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게 정말 걱정이에요. 레리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앨리스와 좋은 친밀감을 가졌고 이혼 후에는 친밀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다른 몇 명과 함께해서 그웬과 잘 친해졌어. 가끔은 대단해. 앨리스도 그웬보다 나을 게 없었거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좋을 수도 있었어. 사랑이 우리의 밤을 특별하게 만들어. 넌 앨리스와 함께했고 나는 그웬과 함께.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넷 모두가 이 대화를 나누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물론 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혼 후 앨리스와 함께했던 것만큼 좋았습니다. 아마도 앨리스와 내가 둘 다 80대이고 우리 배우자가 떠나고 우리가 요양원에 있을 텐데 서로 죽을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싫어했는지 댓글에 의견을 적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